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난적 리버풀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퍼스는 그동안 새 구장인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리버풀을 상대로만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했었고, 그것을 넘어 2017년 10월 웸블리에서 4대1 승리한 이후 6무 14패를 기록하며 6년 가까이 계속해서 리버풀에게 승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로 그 긴 무승의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토트넘은 놀랍게도 시즌 개막 이후 7경기 전부에서 매번 2골 이상의 멀티골을 뽑아내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에서 90분이 넘는 인저리 타임에 극장 결승골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짜릿한, 어떻게 보면 진땀이 나는 롤러코스터 승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리버풀은 강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연결해 프리미어리그에서 2경기 직전까지 7경기 무패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리버풀은 무려 17경기 무패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다른 팀보다 강한 측면이 바로 퇴장에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전반 26분 커티스 존스가 비수마에게 심각한 파울을 범하며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력은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기엔 매우 강했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를 제외하고 퇴장이 발생했던 지난 7번의 경기에서 상대팀에게는 퇴장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승이나 거둔 팀입니다. 퇴장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했던 경기에서만 승률이 71%나 되는 미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승 중 2승은 이번 시즌에 나온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역습에서 최강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살라, 디아스, 학포 같은 공격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 상대는 수적 우위로 득점을 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기 마련인데, 이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매우 위협적인 역습으로 골로 연결시키며 오히려 승리를 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커티스 존스 한 명이 퇴장당하고 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게 위기 상황이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은 단순히 토트넘만의 문제가 아니라 리버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강점인 역습 능력인 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퇴장을 당하며 역습을 성공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진 리버풀이었고, 결국 토트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7경기를 치르면서 벌써 레드카드를 4개 받았고, 이건 리버풀의 한 시즌 최다 레드카드 횟수인 5장에 오직 1장만을 남겨두고 있을 정도로 빠른 수의 레드카드 적립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경기로 이번 시즌 상대보다 적은 인원으로 소화한 플레이 타임이 무려 192분 41초로 2위 울버햄튼에 70분 38초에 약 2.7배를 더 많이 소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 오늘 패배 전까지 5승 1무였다는 점은 리버풀을 상대로 한 명 더 많다고 해서 절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보는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리버풀이 심판 판정에 있어서 매우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만큼 경기를 거칠게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경기들을 떠나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레드카드만큼은 모두 어느 정도 정당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가 넣은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된 장면이 바로 문제의 장면입니다. 저는 경기 당시 VAR 체크가 들어가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화면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득점이 옵사이드인 것을 VAR로 확인한 후 노골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프로축구 심판위원회인 PGMOL에서 디아스의 골에 대해 온사이드로 정정한 후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류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장과는 별개로 이 득점 장면에서는 분명 리버풀에게 억울한 판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만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시는 것은 당시 VAR 체크 화면입니다. 옵사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공을 넣어주는 선수의 패스 타이밍을 봐야 하는데, 이 앵글로는 살라의 발이 공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앵글에서는 이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VAR 체킹 공식 화면 앵글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패스 타이밍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그 다음 2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라인 긋기를 아예 못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공개되어진 정황만으로 추론한 것이기에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골은 리버풀이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먼저 나온 선제골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 판도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정한 경기를 추구하는 축구팬으로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에서는 이렇다 할 논란이 없었던 깔끔하고 멋진 장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 장면을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왜 손흥민 선수가 무서운 9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완전한 온사이드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침투 스타트가 좋았는데 정말 대단했던 것은 메디슨의 이 전방 스루 패스였습니다. 방향, 힘 조절, 모든 것이 정확했죠. 그런데 여기서 자칫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패스가 중간에 빼앗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방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메디슨의 뛰어난 킥 능력도 있었지만 로버슨과 반다이크와의 간격과는 달리 마팁과 고메스의 간격은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메디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간을 가로지르는 스루 패스를 상대의 차단 없이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간격이 넓었던 것일까요? 마팁은 횡적 간격을 유지하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로 인해서 공간을 벌려줄 수 있었고 메디슨의 침투 패스가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침투 패스를 이어받은 히샬리송이 지체 없이 오른발로 낮은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며 득점이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 돋보였던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였습니다. 보시면 분명 손흥민 선수가 반다이크나 마팁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공격수가 갖는 이점도 매우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격수의 이점이라는 것은 수비수는 골대를 등지고 상대를 바라보기에 침투 패스가 나오는 순간 몸을 돌려서 뛰기 시작하는 불리함이 있는 반면 공격수는 골대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의 패스가 나가는 순간 몸의 대부분이 골대를 등지고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메디슨의 패스에서 손흥민이 몸을 돌리는 회전 반경과 마팁이 몸을 돌려야 하는 회전 반경에서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대신 마팁은 거리에서 손흥민보다 유리한 위치입니다. 반다이크의 경우에는 몸의 각도와 거리에서는 손흥민보다 훨씬 유리한 상태지만 손흥민보다 패스가 오는 길목에서 뒤에 있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유불리를 같이 상쇄한다고 치면 결국 누가 더 빠른가로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각자의 지점에서 서로 동시에 스타트를 끄는 3명의 선수는 히샬리송이 패스하는 순간 손흥민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시작했고 종국에는 슈팅하는 순간 손흥민이 가장 앞으로 치고 나가며 히샬리송의 패스를 깔끔하게 골대로 밀어넣는 원터치 슈팅으로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고 정말 정확합니다. 만약 메디슨의 기점 패스로 다시 돌아가서 저 자리에 히샬리송 또는 클루셉스키 아니면 지난 시즌 팀의 주 득점포였던 해리 케인이 있었다면 과연 이 위치까지 치고 나오는 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들도 이 자리까지 치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손흥민 선수는 이 득점으로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고요. 또한 이 득점으로 유럽 통산 200호 골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번 시즌 리그 6호 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팀 아스날을 상대로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더니 이번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말 그대로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69분경에 교체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늘 경기에서는 60분 정도만 뛰기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와 A매치 기간 동안 있을 두 경기에서 몸 상태를 잘 점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리그냐 국가대표냐의 중요도를 떠나 한 선수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리그 단독 2위로 올라선 토트넘의 순위를 보는 것이 매우 기쁘고, 여러분들도 남은 휴일 동안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